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쿠버티스 오퍼레이터 컨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DOI 스터디 2주차 내용입니다. 오퍼레이터는 공시문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퍼레이터 패턴에 사용되는 쿠버티스 익스텐션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 패턴 같은 경우에는 쿠버티스 자체가 제공하는 기능은 아니고요. 어, 운영을 하면서 뭔가 설정 등을 자동화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공식 문서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쿠버티스 자체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어떤 이 쿠버티스 추상화를 이용해서 작업을 자동화 할 때 이 오퍼레이터 패턴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때 사용되는 쿠버티스 익스텐션이 오퍼레이터인데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있죠. 오퍼레이터는 쿠버티스 원칙, 특히 컨트롤 루트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살펴본 공식 문서 내용을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쿠버티스 동작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자동화하는 쿠버티스 익스텐션입니다. 오퍼레이터 패턴에 사용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오퍼레이터가 이 자동화하고 싶은 어플리케이션을 어, 쿠버티스 동작을 이용해서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 제어하는 과정이 이제 자동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오퍼레이터를 처음 들을 때 이야기가 어려워서 대표적인 예제를 가져봤는데요. 바로 프로메티스 오퍼레이터입니다. 오른쪽의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반 프로메테우스를 쿠버티스로 배포를 할 때 이 프로메테우스 파드가 있고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설정에 대한 거는 컨피그 웹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많이 설정하는 설정은 프로메테우스 룰인데요. 프로메테우스 룰은 많이 변경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룰을 바꿀 때마다 이 컨피그 맵을 고쳐야 되고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파드를 재실행해서 설정한 룰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동으로 설정을 고치고 이제 파드를 재실행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런 운영이 번거롭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자동화할 수 있을까 나온 방법이 바로 오퍼레이터 패턴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오퍼레이터 패턴을 이용하는 게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오퍼레이터, 여기 그림 똑같이 오퍼레이터가 이 프로메테우스 어플리케이션 자동화하는 그림인데요. 오퍼레이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프로메테우스 서버를 자동화하려고 지금 제어를 하는 겁니다. 이 제어를 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CRD를 지금 정의를 한 거고요. 이 CRD가 여기 컨피그 맵에 있는 프로메테우스 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컨피그 웹의 일일이 프로메테우스 룰을 고쳤더라면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에서는 이 쿠버네티스 CRD를 이용해서 프로메테우스 룰을 설정만 하기만 하면 이 오퍼레이터가 이 감지를 해서 이 와치 있죠?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프로메테우스 서버에 자동화 적용을 하게 됩니다. 훨씬 수동으로 하는 방법보다 많이 깔끔해졌죠. 오퍼레이터는 지금 공식 문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 자동화하려고 하는 내용을 직접 개발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또한 같은 애플리케이션이라도 어떤 부분을 자동할지에 대한 관점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쿠버네티스 입장에서는 그 모든 걸 제공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가이드만 제시를 해주고요. 이제 운영자 또는 개발자는 이 가이드를 보고 자동화하려고 하는 내용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또는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는 프로메티스 오퍼레이터처럼 직접 제공해주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개발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거 사용하려면 두 가지 요소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쿠버네티스 컨트롤 루프고요. 이 컨트롤 루프는 공식 문서에서 지금 설명된 것처럼 오퍼레이터는 쿠버네티스 원칙, 특히 컨트롤 루프를 따른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컨트롤 루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 동작을 이해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오퍼레이터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보조 도구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아키텍처로 구성이 되었고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동작을 이해하는지 이해를 해야 이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동작 이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컨트롤 루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루프는 공식 문서에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컨트롤러 문서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루프는 시스템 상태를 조절하는 종료되지 않는 루프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컨셉이 쿠버네티스에도 이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조금 더 풀이해 보면요.
쿠버네티스는 컨트롤 플레인 노드와 워커 노드로 지금 분리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상태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컨트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 노드에서 종료되지 않는 루프가 계속 실행이 되고요. 이 루프에서 어, 이 상태를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 때문에 저희 모든 노드에 있는 파드들이 잘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또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 노드의 확대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 컨트롤 루프를 확대한 그림입니다.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은 스케줄러, API 서버, 컨트롤러 등이 있고요. 컨트롤 루프는 세 가지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 컨트롤 패턴이라고 제가 문서에 써 있는데 컨트롤 패턴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컨트롤러 컴포넌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컨트롤 루프 자체가 컨트롤러 설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지금 보신 것처럼 현재 상태, 즉 쿠버네티스 현재 상태를 의도한 상태에 가깝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의도한 상태가 어떤 의미냐면 사용자가 이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사용자 요청은 의도한 상태로 취급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가 있겠죠. 그래서 이 현재 상태와 의도한 상태를 비교를 해서 어, 의도한 상태로 맞추는 액션을 하게 되고요. 이런 액션은 컨트롤 루프가 이렇게 무한적으로 실행이 되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핵심 컴포넌트가 바로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에 있는 컨트롤러입니다. 제 커스텀 컨트롤러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레플리카 셋 컨트롤러, 잡 컨트롤러 등이 있고요. 오퍼레이터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저희는 이 오퍼레이터 개발을 할 때 오퍼레이터 커스텀 컨트롤러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은 아까 저희 이제 발표자를 보면 이 오퍼레이터가 어플리케이션을 자동화하는 기능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 오퍼레이터가 핵심 기능은 이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서요. 이 컨트롤러가 매번 컨트롤 루프를 돌면서 의도한 상태를 현재 상태로 자동화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루프라는 의미를 알고 있으면 오퍼레이터가 어떻게 이 자동을 하지? 라는 그 내용이 쉽게 이해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터의 동작 원리를 살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가 어떤 걸 의도한 상태를 현재 상태로 일치하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그게 바로 이제 쿠버네티스 CRD와 오퍼레이터 관계입니다.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 오퍼레이터 커스텀 컨트롤러가 이제 컨트롤 루프를 돌면서 의도한 상태를 현재 상태로 어플리케이션에 자동을 하겠죠. 그런데 이 의도한 상태가 어떤 것이냐, 의도한 상태의 정의 부분이 쿠버네티스 CRD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CRD를 이용해서 내가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의도한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 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 정의된 내용을 오퍼레이터 커스텀 컨트롤러가 루프를 돌면서 이제 상태 불일치를 발견을 하고 그 상태를 일치시키도록 노력을 합니다. 큰 구조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를 다시 살펴보면요. 아까 그림에서는 이제 오퍼레이터만 보였는데 큰 관점을 더 세세하게 보면 내부적으로 이제 커스텀 컨트롤러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 커스텀 컨트롤러가 이 감지를 해서 컨트롤 루프를 돌면서 감지를 하면서 현재 상태로 일치하게끔 이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의도된 상태를 보냐? 그게 바로 이 서비스 모니터, 커스텀 리소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 제작한 사람이 만들어 준 거고요. 이 커스텀 리소스에 정의된 의도된 상태를 오퍼레이터 컨트롤러가 현재 상태로 일치하게끔 노력을 하니까 결국은 운영이 자동화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보고 또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 기법을 보시면요. 이 오버뷰에 지금 이러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커스텀 리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커스텀 리소스가 어떠한 의도된 상태인지 그거에 대한 공식 문서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 오퍼레이터를 이용하면서 자동화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아랫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프로메테우스 이 어플리케이션 만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이거는 제 의견이고요.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이제 오퍼레이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쿠버네티스를 보조 도구로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자동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쿠버네티스 이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 동작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프로메티스 오퍼레이터를 예를 들면요. 지금 보신 것처럼 오퍼레이터가 뭘 자동으로 해주긴 하는데, 이 프로메티스가 어떻게 아키텍처가 구성되어 있어서 동작을 하지?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 이 그림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스 서버가 무엇이지? 왜 필요하지? 이 서비스 모니터는 뭐지? 왜 있지? 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안 되거든요. 단순히 이 오퍼레이터는 그냥 여기 있는 것들을 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정했으니까 너가 자동화 하고 싶으면 이걸 써라 라는 개념이고, 결국은 이 프로메테우스를 아무것도 모르면 이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프로메테우스 오퍼레이터뿐만 아니라 뭐 MySQL 오퍼레이터 아니면 뭐 레디스 오퍼레이터 등등도 결국은 오퍼레이터는 보조 도구고, 핵심은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아키텍처와 동작 이해가 있어야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